안녕하십니까. UN 미래 포럼의 박영숙입니다. 오늘은 미래의 인공지능, 뇌공학, 신경공학들이 바꾸는 사회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 자동차의 회장이죠. 그 다음에 스페이스X 해가지고 우주선에 또는 화성에다가 식민지를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 그 사람이 인공지능 AI에 대한 경고를 가장 세게 했어요. 인공지능이 인간을 파괴시킬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 했어요. 그런 이야기를 한 저희는, 제 생각에는 이 사람이 자기가 인공지능의 최대 투자자 또는 최고의 전문가가 되겠다라는 혹시나 노이즈 마케팅이 아니었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지금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인공지능 쪽이거든요. 뉴럴링크라는 회사를 2016년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4월 22일 날 이 사람이 Coming Soon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 브레인 뇌 컴퓨터, 브레인하고 컴퓨터를 인터페이스 연결시켜요. 융합시켜요. BCI라고 합니다.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에 대한 이 사람의 연구 결과, 2016년에 만든 뉴럴링크에서 이쪽 분야를 연구를 많이 했는데, 우리가 여기까지 연구했어요. 이거는 돼요. 이거 조금 더 연구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일론 머스크의 우리는 흔히 미스티리어스 뉴로테크 스타트업이라 그래요. 미스티리어스는 이 사람들이 뭘 연구하는지를 잘 알려주질 않아요. 그리고 또 누구를 자기들이 고용을 했다 안에 뉴스를 전혀 밝히질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뉴로테크라 그래요. 뉴로는 뇌고요. 뇌공학 또는 뇌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 인공지능 회사 스타트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뉴럴링크가 2016년에 뉴로테크를 위해서 만들어졌고요. 이 뉴럴링크요. 뉴럴은 뉴로죠. 링크 연결시키겠다. 뇌를 연결시키겠다. 뇌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뉴럴 레이스를 깔겠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칩 하나 넣었다가 뺐다가 넣었다가 빼고 자꾸 용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머리를 잘라가지고 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아예 여기다가 레이스, 헝겊을, 그죠? 커튼을 쫙 까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그 커튼 위에 내가 정보를 넣고 또 넣고 또 넣고 또 넣고 업데이트하고 할 수 있도록 아예 큰 판을 깔아놓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게 뉴럴 레이스를 깔겠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직접적으로 코시얼 인터페이스를 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침을 또는 우리가 니들 주사 바늘을 뇌에다가 꽂아 넣어서 그걸로 정보를 집어넣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 게 2017년이에요. 2017년 월스트리트 저널에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인간의 브레인하고 컴퓨터를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 자기 스스로 그죠 연결을 해서 꽂아가지고 우리 내 손가락에 침 놓듯이 그죠 침 꽂아가지고 자꾸 정보를 업로드 합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몇 기가바이트나 되는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USB가 있죠. 이 USB의 정보 뺐다 넣었다 하는데 뇌를 USB라고 생각하고 그죠 더 많은 정보를 넣었다 뺐다 할 수 없을까?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Evil AI, evil이 악마죠. Evil AI가 나올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잘못 가면 인간에게 크게 해를 미치는 이런 인공지능 개발이 있으므로 개발을 할 때에 예산을 어디에 투자하는지 점검을 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이 사람이 이제 Coming Soon에서 곧 발표하는 것이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 BCI를 연구를 하는데, 이것을 이 사람이 컨슈머 애플리케이션, 컨슈머 어플, 그러니까 유저 어플을 만들어내겠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게 한 2년 만에 될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는 소잉 머신이라 그랬어요. 소잉 머신이 재봉 틀입니다. 그죠? 뇌를 위해서 재봉틀은 그죠? 팍팍팍 연결을 시켜가지고 내 뇌를 전체 다 기워가지고 여기에다가 정보를 또는 옷을 꽉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sewing machine for the brain을 만들겠다. 그거는 needle like device다. needle 바늘 같은 그런 디바이스 장비일 것이다 라고 이미 힌트를 좀 줬고요. 이 바늘 같은 디바이스를 이 뇌에 집어넣는 겁니다. 근데 사람의 뇌가 아니고 지금은 쥐의 뇌, 스컬, 이 해골, 하얀 해골에 이미 임플란트를 했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폴리머 일렉트로드라고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뇌에다가 딱 붙여 있게 이렇게 했고요. 그러면서 그것이 그 장비 디바이스가 브레인의 뇌의 일렉트리컬 시그널, 전기 시그널, 뇌파, 그죠? 뇌 진동, 뇌파를 이미 측정해서 보내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내가 뭐 순돌이 이야기를 하면은 내가 막 이게 움직여요. 내가 순돌이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영돌이 이야기를 하면 내가 까맣게 아무 짓도 안 해요. 왜냐하면 영돌이를 내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정보를 많은 인식을 했을 경우에 이미 알고 있는 정보, 알고 있다고 하면은 그냥 내 활동이 그냥 많아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일렉트리컬 시그널로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뉴럴링크는 앞으로 이 BCI,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를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나, 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굉장히 많은 발전을 하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지금 택시를 타면요, 지금까지는 택시 타자마자 사람들이 뭐 뒤에 광고를 보는데 10살에게도 똑같은 광고, 20살, 30살, 여자이건 남자이건 중동 사람이건 뭐 아프리카 사람이건 똑같은 광고를 보여줬는데 이제 일본에서는 내가 딱 타자마자 나의 얼굴을 파악해요. 이 여자는 50대에다가 뭐 중년인데 보니까 인텔리처럼 생겼다. 책을 들고 있기 때문에 뭔가를 뭐 많이 연구하는 사람이구나. 아니면은 이제 뭐 시장에 장사하는 아줌마이구나. 아니면은 뭐 부자 뭐 아주 뭐 누구구나를 파악을 합니다. 그것을 facial recognition이라고 해요. 얼굴 인식을 해서 내가 좋아할 만한, 내가 원하는, 이 여자가 살 만한 그 광고를 다 내보내는 거예요. 한 30분, 40분 동안 내가 택시를 탈 때에 수많은 광고를 그 광고 회사가, 어떤 광고 회사는 뭐 중년 여성들이 좋아하는 거, 어떤 사람은 뭐 좋아하는 거, 이런 게 있죠. 어떨 때는 책 광고, 교보문고에서 책 광고를 낼 때, 이 여자 딱 보니까 책을 좋아하게 생겼어 하고 책 광고만 쫙 내는 거예요. 이렇게 이미 시작이 되었다. 그게 인공지능입니다. 이렇게. 그림에서도 보면은, 그죠? 뭐, 이 여자는 물건을 많이 살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앞으로는 facial recognition, 얼굴 인식 시스템을 가지고 이미 구글은 뭐 여러 가지를 많이 하고 있어요. 구글 같은 데 보면은, 사람을 뭐 굉장히 많이 파가지고 우리가 유튜브를 해도 유튜브에 나한테 오는 광고가 나의 입맛에 맞는 광고들이 떠요. 많이 오랫동안 보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오는 광고는 뭐 옷을 판다거나 화장품을 판다거나 이런 광고는 전혀 안 오고 거의 책 광고가 많고요. 뭐 블록체인 광고도 많이 오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파악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individual attention을 이 사람들이 각자에 맞는 서비스 시스템을 하겠다. 그래서 택시 회사에다가 이것을 파는 거예요. 프리미엄 택시 비전 해가지고 팔아요. 이만큼 이게 또 하나의 미래 사업 아이템이 될 수 있겠죠. 프리미엄 택시 비전에 가면은 1월달부터 그죠, 택시 안에서 아주 편리하게 편안하게 내가 좋아하는 광고를 많이 볼 수 있다 라고 디나 웹페이지, 디나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에서 이미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이제 벡카이라는 이런 시스템이 있어요. 벡카이는 I죠. VAAKEYE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shoplifting이라 그래요. 가게에 들어가서 요즘에는 사람들 이용 그러니까 우리가 알바라 그러죠. 알바를 많이 안 써요. 그리고 대부분 카메라, 그죠? AI 감시 카메라가 많이 있습니다. 그 감시 카메라가 내 얼굴을 인식하고 내 행동을 인식해가지고 그걸 시큐리티 카메라라 그래요. 보안 카메라 그래 가는 게 있어가지고 지금 여기 보면은 그림에 보면 요 사람이 지금 눈이 반짝이면서 그죠? 옆을 보고 아래 위를 돌아보고 어디에 경찰이 있나, 뭐 어디에 상점 주인이 있나, 누가 나를 보나, 특히 몰카 아니 뭐 이런 저기가 카메라가 어디에 숨어 있나 이런 거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요 사람을 누가 봐요? 시큐리티 또는 AI가 파악을 딱 하고는 금방 여기서 suspicious rate가 딱 나와요. suspicious rate는요, 이게 바로 의심률입니다. 86%는 나왔어요. 이 사람 딱 보자마자 shoplifting, 야 이놈 도둑놈이다. 도둑놈을 파악하는데 요 놈은 86% 도둑질을 할 가능성이 많아. 여기서 딱 파악이 되죠. 이 남자는 30세 정도 되는 30대에다가 그죠? 70kg 정도 된다. 그러니까 남자가 30세인데 뭐 너무너무 뚱뚱해요. 뭐 그런 사람은 걷지도 잘 못해요. 그러면은 도둑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죠? 그 다음에 몇 번째 똑같은 옷을 입고 방문했냐? 2번 방문했다. 그죠? 지난번에 갈 때는 다크 비어라는 우리나라의 하이트 맥주처럼 이런 거를 얼마 주고 사갔다. 보통 뭐 이 사람은 한번 들어오면은 뭐 500 정도 500파운드 정도 쓴다. 뭐 every time은 5분이다. 들어와서 한 5분 만에 뭔가를 가지고 나가고 뭐 이렇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이템을 픽하는데 그죠? 1minute 1분 정도 뭐 얼마 아무튼 이 사람에 대한 모든 상세한 그 관찰이 딱 나옵니다. 이 사람 눈빛 좀 보세요. 지금 현재 눈빛을 보면 눈길을 보고 도둑인지 그죠? 파악을 하는 겁니다. 동영상에. 그리고 지금 이제 물건을 가질 때는 내가 물건을 이걸 사고 싶으면 물건만 쳐다봐요. 근데 이 사람은 물건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주변을 쳐다보는 거죠. 주변에서 혹시 나를 보는 사람이 있을까? 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 확률이 86%다. 이렇게 인공지능이 이미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여기 보면은 그림에 그죠? 행동이 딱 묘사가 돼요. 뽑아가지고 물건을 바구니에 넣거나 어디 넣을 게 아니라 지금 어디로 들어가요? 쑥 하고 그죠? 여기 손이 밑에 있죠? 쑥 하고 재킷 속으로 지금 물건을 집어넣는 겁니다. 이렇게 집어넣는데 그것은 지금 맥주인데 맥주 뭐 4,200원짜리다 뭐 500원짜리다 이런 것을 이미 모든 이 남자에 대한 정보를 인공지능이 파악하고 주인에게 알려줍니다. 자, 이 사람들이 쫙 지금 이제 들어와요. 세 사람이 들어와요. 요걸 개발한 회사는 웨크페이라고 페이 시스템까지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거 4월 22일자에 나온 건데, 요즘에 가게가요, 체크아웃 프리. 그러니까, 그냥, 없어요. 사람이 돈을 받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물건을 사가지고 체크아웃해서 그냥 지금 쭉쭉쭉쭉 나가요. 그렇게 나가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카드에서 돈을 그죠 자동으로 끌고 내는데 이럴 때에도 체크아웃을 제대로 안 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것도 지금 여기 보는 거예요. 여기 쫙 보면은 남자 22세다 그죠? 22세인데 지금 보니까 여기 suspicious rate가 그죠 도둑할 수 있고 뭐 제대로 돈을 안 페이하는 게 10% 정도 된다 이렇게 나오고 요 여자는 보면은 그죠 나이가 24세인데 뭐 20번 방문했고 이 가게를 뭐 500번, 1000번 방문하는 사람들은 또 그 도둑질 할 염려가 좀 내려가죠. 이 여자는 굉장히 많이 방문했고 전혀 문제가 없었고 suspicious rate가 7%밖에 안 돼요. 이 남자는 10%고 이 남자는 7%고 이 여자는 뭐 거의 아직까지 파악을 안 하고 있는데 이런 정도로 웨크 페이
페이 시스템에서도 그죠? 이 사람들이 제대로 돈을 낼지 안 낼지 봅니다. 요거는요, 백아이라고 요 회사에서 suspicious rate가 4%예요. 그러니까 도둑으로 의심할 확률이 4%밖에 안 되는 일반적인 행위는 이 여자가 들어오자마자 뭐 우유를 사기 위해서 진열대에 가서 우유를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읽어보고 요거 살까 이렇게만 만져보고. 이 사람은 진승 고객이죠. 이 사람은 분명히 물건을 사갈 사람이고요. 보지 않고 남의 시선을 본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은 도둑일 가능성가 많다. 그래서 이제는 도둑을 AI가 잡는다라고 합니다. 백이라는 이 시스템이 있어요. 백비전도 있고요. 백아이죠. 그게 백아이, 백페이라고도 있어요. 백페이 하는 거. 이거는 스타트업 회사인데 료 다나카, 이 일본 사람이에요. 일본 사람의 스타트업 회사가 지금 이런 인공지능을 가지고 도둑을 잡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내 가지고 그거 한 세트에 그죠? 뭐 16만원 이런 정도 지금 3월달 정도에 런치를 하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미 보고 이거는 이제 세트로 되어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이제 그 카메라죠. 카메라가 저기를 도둑을 잡을 수 있게 세트로 되어 있어서 그게요 10만 시간, 후티지가 10만 시간 동안 돌아가는 뭐 이런 긴 시간도 있고 또 이게 hours 후티지 뿐만 아니라 그죠 시스템을 트레인 하는데도 꽤 오래 걸리고 다양한 이런 노력들을 해야만 된다. 쉬운 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백페이 체크아웃 프리입니다. 이제 체크아웃 할 때 점원이 돈 주세요 하고 막아서 있질 않아요. 그냥 지나가면은 내 구자에서 스스로 돈이 빠져나가요. 그게 아마존 고가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하고 있는 이런 가게에 들어가서는 그러니까 캐시어죠. 옛날에 점원이 돈을 달라라고 해서 어느 한 구역을 지나가면서 돈을 받는 것이 없고 그냥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요. 지나가면은 그 쇼핑한 모든 곳에 있는 뭐 바죠, 그죠? 바라 그러죠. 그런 바나 아니면은 칩이 들어가서 내가 얼마치를 샀는지 그리고 내 구자에서 얼마치가 빠져나갑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점점 더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또 이거는 스카이프 같은 건데, 그죠? 이미 20개 국의 언어를 스카이프가 동시 통역으로 해줘요. 나는 영어를 말하고 그다음에 뭐 그 사람은 한국어를 하고 그 사람이 한국어를 할 때 영어로 바꿔주고 영어를 할 때 한국어로 바꿔주고 뭐 이렇게 트랜슬레이션 하는 거는 오래전부터 나와 있고요. 이게 라이브 캡션이 밑에 짜르륵 붙습니다. 여기 붙어 있죠. 지금 보면은 그죠? good, funny 하고 yes 뭐 chasing birds and learning her first tricks 뭐 이렇게 하고 지금 새에 대해서 좀 배우고 있다 이런 거죠. she must be pretty big now.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군요. 그죠? 지금 우리 아이 꼬마쟁이가 1살짜리가 뭐 새를 보고 그죠? 깔깔대고 그다음에 이제 장난치고 뭐 이렇게 한다니까 얘가 많이 컸구나 라고 말을 금방금방 영어로 통역을 해주고 있는 이런 장면입니다. 요것은 2018년 12월 달에 나온 건데요. 이게 또 구글 AI 엑스퍼트예요. 자, 구글 AI 엑스퍼트가 페이페이 리라고 스탠포드 대학교의 팀이 이거를 이렇게 개발을 했어요. 근데 자, 내가 지나가면요. 얼굴이 있습니다. 왼쪽에 얼굴 이렇게 보고 뭐 이 사람은 정상이야. 오른쪽 보고 요 사람은 얼굴만 착 보자마자 우울증에 걸려있는 사람이야 라고 파악을 하는 거예요. 이처럼 이제 내 얼굴이 모든 곳에서 런던이 제일 심하다 그러죠. 런던에 한 번 나가면 하루에 뭐 3,000번 찍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얼굴이 모든 다양한 AI 카메라에 찍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University of California 로스앤젤레스의 UCLA 교수인데 UCLA 교수가 처음으로 이제 나의 지식을 상대방에게 옮겨줄 수 없나 라는 이런 연구들을 많이 해서 그것을 텔레파시라고 하고 thought power 해서
파나소닉도 개발을 해서 그죠? 손만 잡으면 나의 지식이 상대방에 넘어가는 지식 이런 것도 있고요. TDCS라고 해서 내 머리하고 상대방 머리 연결시켜가지고 지식을 전달하고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로 지식을 전달하고 많아요. 많지만 실제로 이 사람이 연구한 것은 스네일입니다. 스네일, 달팽이가 또 다른 달팽이에게 지식을 전달을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이미 파악을 하고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를 앓는 사람이 있으면 여기 기억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기억을 다시 그죠 전달받아 가지고 누구세요? 아들 보고 하다가 너 왔냐? 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런 연구도 또 나왔습니다. 20분 동안 마그네틱 스티뮬레이션을 해요. 마그네틱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죠? 자기예요, 자기를 가지고 한 20분 동안 뇌에 이렇게 대고 있으면 내가 사라졌던, 잃어버렸던 이런 기억을 다시 살려내는 그리고 기억을 향상시켜주는 이런 제품을 또 4월 18일 날 만들어냈어요. 고령의 기억 감퇴를 그죠? 자기 펄스로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이것은 뉴럴러지 저널에 4월 18일자에 실렸어요. 이거를 TMS라고 그럽니다. TMS. 이게 TDCS하고 굉장히 비슷한 거예요. TDCS가 컴퓨터와 연결시켜가지고 A하고 B하고 두 사람의 머리를 흔들면 정보를 그죠 더 줄 수 있는 이렇게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요 연구는 노스웨스턴 유니버시티에서 이 자기장을 이용해서 자기 펄스로 브레인을 스티뮬레이션 자극을 해줘 가지고 이제 고령 인구들의 그 감퇴된 이런 어떤 기억을 향상시켜주는 이런 기술이 또 저널 뉴럴러지에 실렸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뿐만 아니라 돼지가 사망했어요. 사망하면은 뭐 사망한 지 그냥 몇십 분 만에 또 몇 시간까지 가지 않아요. 내가 그냥 죽어버려요. 그래서 왼쪽의 그림 여기 보면 내가 죽은 거고요. 오른쪽에 굉장히 녹색으로 파랗게 그죠? 뇌의 세포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게 보여요. 이게 이 사망한 돼지 5시간 후에도 뇌를 살리는데 성공했다. 예일 의대 교수들이 이런 것을 발표합니다. 예일 의대 교수들이 이제 오른쪽에 있는 죽은 돼지를 살리는데 성공했다라고 이렇게 발표하고 이건 네이처지에 실렸어요. 예일 유니버시티 내셔널 인스티튜트 오브 헬스입니다. 예일 유니버시티의 의대의 건강보건연구소 뭐 이런 데에서 그죠? 또 만들어냈습니다. 요것은 4월 22일자에 이스라엘의 과학자들이 3D로 작은 이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작은 심장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사람의 티슈, 사람의 스킨, 피부를 가지고 그것을 프린트를 해서 심장을 만들어낸 겁니다. 놀라운 거죠. 3D 프린트로 프린트했어. 이제 이렇게 되면 그죠? 장기를 기다려요. 장기매매는 앞으로 없어질 확률이 있습니다. 장기매매 한다고 화장실에 가면 장기매매 이렇게 써여 있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재 3D 프린트로 인간의 장기, 특히 심장을 완전히 프린트해서 나온 거고요. 이게 네이처지에 실렸기 때문에 가짜가 아닙니다. 4월 달에 2019년도에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세포의 아주 이스라엘 교수 이름은요, 탈 드비드라는 사람이 교수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3D 프린트로 아주 작지만은 실제로 펌핑하고 있는 이런 심장, 비팅하고 있는 완전한 심장, 그것을 인간의 세포를 가지고 3D로 프린트를 해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또는 신기술들을 이용해서 인간에게 수명을 연장시켜 주거나 아니면 손쉽게 범인을 잡을 수 있거나 그죠?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많이 나왔는데
테러리스트 잡는 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공항에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공항 들어가면은 내가 어디 뭐 몇 번 출구로 나가서 엑싯 어디 비행기 타는 곳 뭐 비행기 내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처음에 가서는 티켓을 그죠? 티켓을 받아야 되겠죠? 예, 좌석표 이런 거 받기 위해서 어디로 가서 행동이 딱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데 테러리스트들은 우선에 들어와서 눈길이 어디에 경찰이 있는지 어디에 카메라가 숨어 있는지 그리고 보안관들이 어디를 돌아다니는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행동이 다르다라고 테러리스트를 공항에서 금방 파악을 해냅니다. 또 야구장 또는 뭐 큰 이렇게 스포츠 축구장 같은 데에서 수만 명이 모여 있는 곳에서 테러가 일어나면 굉장히 희생이 크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도 항상 이미 테러리스트를 구분해요.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경기장에 가서는 내가 응원하는 사람 응원을 하거나 옆에 있는 사람하고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주로 그라운드를 보죠. 선수들이 그죠? 운동장을 보는데 이 테러리스트는 반대를 봐요. 옆을 보거나 앞을 보거나 뒤를 돌아봐요. 뒤에 내가 만약에 여기서 폭탄을 터뜨리면 뭐 얼마나 누가 죽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행동이 정반대인 테러리스트 또는 그죠? 뭐 테러 분자 아니면은 도둑도 금방 파악을 합니다. 굉장히 불안한 눈빛을 굉장히 빨리 움직이면서 그죠? 불안해하는 몸짓 그리고 손과 팔의 움직임도 다 달라요. 이제는 범인들이 손쉽게 범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박영숙의 미래TV 인공지능이 바꿀 수 있는 이런 세상 박영숙의 미래TV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